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 특히 병원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민경 행정사가 병원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뢰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사실 제가 2004년에 그때 당시는 네이버 검색 광고도 없던 시절 오버추어라는 도매상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그 도매상에서 네이버, 다음, 모든 야후 이런 모든 포탈에 의도하는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04년서부터 2024년이니까 거의 20년 동안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선구자처럼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고 체화시켜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이 마케팅이 중요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온 관계로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하던 시절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수강생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우리 광고가 1페이지 상단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를 하다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방법 없니? 그랬더니 오버추어 광고를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그 직원을 알고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컴퓨터나 그 마케팅에 대해서, 그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인데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오버추어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강생이 제주도에서부터 오피스텔을 얻어갖고 수강을 할 정도로 이제 성업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되돌아간 다음에는 또 의원의 홍보를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비서협회 회장이라든가 취업진로센터 장을 하면서 수강생 모집을 아주 공격적으로 성업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블로그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세로 블로그 마케팅을 해왔죠. 근데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병원 블로그 마케팅이라든가 또는 식당 중에 아주 규모가 큰 식당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안지가 한 5,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 블로그 마케팅이 괜찮겠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이제 공부도 이제 신청을 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병원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병원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압구정역 4번 출구인가 그쪽에서 내렸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마포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집도 마포다 보니까 강남이라든가 압구정동을 갈 기회가, 행정사는 특히 바빠서 이제 거의 사람들을 마포에서 만나고 가지를 못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압구정동에 건물 하나에 병원이 10개, 20개씩 있는데 그 건물이 대부분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식의 이제 그 특화된 진료 과목의 병원이 아주 수두룩했던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병원 중에서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을 것인가, 바로 여기서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고, 그 경쟁 가운데 블로그 마케팅이 이제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많은 병원 중에서 1페이지 상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블로그 마케팅, 병원 블로그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수강을 한 결과 저는 그냥 아주 원칙적이고 순진한 방법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해왔는데, 그 사이에 이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스킬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검색도 하고 내 포스팅 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네이버가 원하지 않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금지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 기업 이러면은 우리는 여성 기업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여성의 성자와 기업의 기자가 성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빨간 글씨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사어를 찾아서 변경을 해서 네이버가 금기시하는 단어를 찾아서 없애주는 노력을 해야지 1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페이지 상단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고 싶은 사람이, 피부과를 가고 싶은 사람, 성형외과를 가고 싶은 사람이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클릭을 하겠죠. 클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지식백과사전에서 나오는 내용 같이 딱딱하고 다 아는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나의 것과 일치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판단이 되거나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미사여구가 가득 찬 글을 썼다, 이러면 이제 안 읽혀지는 거죠. 제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문장을 문어체로 쓰지 않고 구어체로 쓴다는 점입니다. 구어체로 쓴다는 건 우리가 말하듯이,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듯이 아주 전문적인 거를 녹여서 쉽게 편안하게 가독성이 높게 이제 글을 쓰는 게 이제 특징이죠. 제가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문장을 작성하게 되는 또 경험과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KBS에서 리포터도 했지만 스크립터를 했습니다. 스크립터를 할 당시에는 MC가 아침에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하면 오프닝 멘트를 해야 되고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오프닝 멘트를 뭐 기체우량만강하옵시고 이런 식으로 문어체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민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친구같이 친근하게 말하는 그 원거를 바로 스크립터인 작가가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트레이닝을 한 거죠. 왜냐, 우리가 멀쩡하게 말을 잘하다가도 펜만 잡으면 이제 뇌세포가 문어체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글쓰기도 어려워하고 문장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장을 쓰게 되는데, 이제 제가 KBS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문어체에 구어체에 익숙할 수 있었고, 또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질의 현장 가서 무슨 백과사전 얘기를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구어체로 문장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블로그 마케팅에서 상위 노출을 했고, 상위 노출을 한 다음에 클릭을 했었는데 가독성과 이제 그 효과가 있게, 그 친근감 있고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뭐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거를 이제 그 환자의 입장에서 마인드를 이입해서 그거를 구어체로 서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장을 차별성 있게 했을 적에 이제 전환율이 생기는 거죠. 노출이 됐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서 가독성이 높고 체류 시간이 긴 거예요. 오랫동안 읽은 다음에 아하, 이 병원 가야겠네, 이러면 이제 전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와 같이 3박자 4박자가 맞아야지 병원 블로그 마케팅, 이제 피부과 블로그 마케팅, 성형외과 블로그 마케팅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차별적으로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이 강조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블로그 마케팅 회사는 굉장히 대량 생산으로 이제 그 대표로 운영하시는 분은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전수해서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할 경우에는 사실 그 대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스킬이나 능력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고, 기계적으로 상위 노출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 노출된 다음에 체류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가독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문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가 덜 된 그런 직원들이 작성을 했을 때는 그냥 보고 상위 노출됐네, 이거에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가독성과 체류 시간, 그 다음에 그걸 읽은 다음에 전환율을 높이는 효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주력으로 하면서 블로그 마케팅을 원하는 일부 고객을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병원 마케팅에 있어서는 특히 유념할 것은 욕심이 앞서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문장과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는 이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맞는 광고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보건복지위원을 모시는 일을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의료법이라든가 또 관련법에 대한 또 광고에 관한 거,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단어는 쓰면 안 되고 이런 거가 내면적으로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민경 행정사에게 블로그 마케팅을 맡긴다. 그러면 상위 노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독성이 너무 높은 읽기 쉬운 구어체 문장으로서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포스팅을 한다는 점. 이렇게 해서 체류 시간을 높게 한 다음에는 전환율을 높이는 거. 바로 맞춤형 광고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광고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광고를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한 사람에게 내면화되어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블로그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